안녕하세요. 저는 그 과학을 잘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과학을 알면 요리가 풍성해진답니다. 세상 일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파를 썰었더니 눈물이 나더라, 소를 놔뒀더니 결정이 생겼더라, 이런 것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지? 왜 결정이 생기지? 이런 내용들과 빵 한쪽에 곰팡이가 폈는데 살짝 잘라내고 먹어도 될까? 그을린 고기는 먹어도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볶음밥 밥알을 그대로 살아있게 볶는 방법과 같은 꿀팁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바로 푸드사이언스 150입니다. 빠밤. 부제가 뒤에 보면은 과학을 알면 요리가 더 맛있어진다. 궁금한 것으로 치면 더 많겠지만 그 식품과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저자의 엄선된 시각으로 뽑은 150가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 서가에 꽂혀있는 책을 보면요, 절반은 레시피 중심인 책이고요, 또 절반은 이런 조리과학 책, 음식 인문학이라든지 인문학, 아주 소량의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레시피 책은요, 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조리과학 책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이제 근거를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볶음밥 얘기 좀 해주세요. 볶음밥을 찬밥으로 만들 때 좋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밥으로 만들 때 좋을까요? 밥솥에서 퍼서 바로 만들지 않나요? 뜨거운 밥으로 만들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질척이지 않았어요? 품종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같은 품종이라도요, 찬밥으로 볶음밥 만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항전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항전분이 뭐예요? 쌀이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조리가 끝나면은 노화가 되는데 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재결정화가 돼요. 이 문제는 이게 일반 전분보다 저항 전분이 기름을 덜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볶을 때 기름을 덜 흡수하니까 덜 질척거리게 되는 그런 원리죠. 여기 151페이지 보면은 감자 삶는 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감자가 나오는 이제 클래스라든지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자 삶아서 드시죠. 처음부터 물에다가 넣어서 삶으시는지 끓는 물에다가 삶으시는지. 전 귀찮아서 그냥 처음부터 넣었던 것 같아요. 오! 귀찮음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식물의 세포벽은 이 팩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자에는 이 팩틴과 반응하는 팩틴 메틸 에스터라제라는 그런 효소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60도에서 가장 활성화가 돼서 이게 천천히 익혀주면은 효소가 반응을 해서 부드럽지만 식감이 살아있게 삶아지게 되고요. 이 전분이 골고루 젤라틴화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끓는 물에 넣으면요, 효소가 바로 불활성화가 되면서 감자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죽처럼 되는 거 있죠. 네. 그렇게 부서진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넣어서 삶아주시는 게 감자 식감과 부드러움에는 더 좋습니다. 또 이 책에 좋았던 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이런 순서로 요리를 해야 돼? 왜 이렇게 요리해야 해? 하는 말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답이 되는 것이 과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과학을 알면 알수록 제가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적 지식이 설명이 되는 이 논리적 지식이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즐겁습니다. 뭐가 인상이 깊으셨나요? 저도 책을 쓰면 이런 질문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경제학 책을 쓰면은 경제란 무엇인가? 마케팅 책을 쓰면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저자도 이 요리 책을 쓰면서 첫 번째로 한 질문이 요리란 무엇인가입니다. 목차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장이 요리의 기초, 2장이 풍미의 기초, 3장 육류, 가금류, 생선, 4장 달걀과 유제품, 5장 과일과 채소, 6장 빵과 디저트, 7장은 식품 안전과 보관까지예요. 아주 알찹니다. 음식의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염도에 따라 달라지고 온도도 풍미의 지각에 영향을 준대요. 분자의 증발 속도가 달라져서 식사를 하면서 미각과 후각 수용계에 도달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래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특정 음식의 풍미가 다른 풍미와 상호작용하거나 묻힐 수 있으니까 이런 조합을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책의 총평! 네, 저는 이 책과 함께 이 교양도서는 아니고요, 전공서적으로 소개받은 책인데 식품과 조리 원리,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푸드사이언스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책이라고 한다면은 식품과 조리 원리는 강의를 위해서 쓰여진 이거를 보시면서 관심이 더 생기신다면 추천드려요. 당연히 재미는 없습니다. 네. 시금치 삶을 때 왜 소금을 넣었는지 아시나요? 더 푸릇하라고요? 왜 더 푸릇해지죠? 이 식품과 조리 원리를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리는 종합 학문인 것 같아요. 네. 화학과 생물에 속하는 조리과학도 알아야 되고 조리 자체를 잘해야 되는 기술의 영역이 있고 또 접시 위에 예쁘게 플레이팅하는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걸 알아야 되는데 푸드 사이언스 150을 통해서 화학과 생물에 속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더 맛있게, 더 똑똑하게 요리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 푸드 사이언스 소개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을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